매주 목요일에만 문을 여는 상암동 선곡 맛집. 정치평론도 듣고 좋은 선곡도 듣는 일석이조의 시간. 선곡 진검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지고 계신 두 분이죠.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변함없이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안녕하세요 뜸을 들이시고 오시는 의원님 뭔가 좀 안녕하지 못한 마음이 우울해서 예. 예, 코로나도 그렇고 뭐 그러게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네. 편치가 않은데 네. 목소리라도 좀 기쁘고 힘차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톤을 높여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하, 노력을 하신 결과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함께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도 같이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우리 유튜브 예,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네, 가끔씩 그 댓글에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글이 올라와요. 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주 못 흔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신환 의원님 여의도에서 하우스 카페를 여셨는데 네. 이 코로나19 2+알파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네, 많이 힘들어요. 예, 네. 주변에 상인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고요.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그 기준이 좀 모호해서 다들 불만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랜차이즈 뭐 소위 패스트푸드점들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커피숍, 커피 카페들은 못하고. 지난번 2차 때는 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만 금지시켰는데 그랬죠. 지금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다 카- 테이크아웃만 하니까 네,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하도록. 매출이 뭐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요. 음. 이정미 전 의원님도 코로나 피해를 당했다? 겪고 계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타 방송사에 출연한 그 스튜디오에서 예. 코로나 확진자가 그날 오전에 나왔다고 아이고. 그래서 약간 발칵 뒤집혔는데 다행히 그때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해서 저는 한참 후에 그 스튜디오를 썼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다행이긴 한데 오늘 사실은 저는 수능이었잖아요. 시험이 이제 끝났을 텐데 예. 이번 올해 수능 입시생들은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고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 시험 결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만 이제 마음 푹 놓고 네. 좀 마음 편안하게 푹 놓고 보냈어요. 지낼 수는 있는데 예전에 저희도 학력고사 끝나고 그랬지만 수능 끝나면 막 뭔가 맞아요. 좀 신나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네.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네. 그거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오늘 말입니다. 밤이 완전 하이라이트인데 참 예. 아쉬울 것 집에서 같아요. 한잔 하셔요. 대신에 경찰관들은 좀 편하시겠어요. 예년 같으면 수능 날은 정말 힘든 날이거든요. 경찰관들. 맞아요. 예. 어쨌든 뭐 오전 오후에 아침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어쨌든 정말 뭐 아스트라제네카건 뭐 파이자건 백신 빨리 좀 제대로 효능 높고 부작용 없이 보급 빨리 돼서 코로나19 상황 진정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제도 아직까지도 윤석열 귀환 깊어지는 야당의 고민 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맞춰서 두 분이 어떤 선곡을 해오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오신환 전 의원 신디의 선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울고 싶어라. 예. 예, 가수와 제목 우리 세대는 아는데 신세대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예, 리쌍의 울고 싶어라. 원래는 이남희 씨가 원곡자인데요. 맞아요. 제 마음도 지금 울고 싶고 또 저는 뭐 이 야당도요 마냥 웃고만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속내를 들여다보면 야당도 울고 싶고 뭐 물론 뜻대로 되지 않은 민주당과 청와대도 울고 싶은 마음. 더군다나 국민들이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말 죽을 맛인데 예. 울고 싶은 마음 가장 큰 거는 국민들이 아닐까. 제발 이제는 제발 그만 하고 싶은 마음들을 담아서 리쌍의 울고 싶어라 선곡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완전히 전 국민을 사로잡는 곡 제목이네요. 울고 싶어라. 뭐 이념과 상관없이요. 모두가 울고 싶다는 말씀에 힘이 있는데 여기에 맞서는 이정미 전 의원 미디는 과연 어떤 선곡을 했을까요? 음악 주세요. 헤어지지 못한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두 분이
짜셨습니까? 리쌍으로 하기로? 어떻게 오늘 다 마음이 맞았네요. 아하, 리쌍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그런데 헤어지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게 너무 예. 간절한 사람 때문이면 좋으련만 정말 끝까지 극한 대립으로 끝장을 보자고 하면서 헤어지지도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와. 지금 몇 달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떠날 사람 떠나고 헤어질 사람 헤어지고 좀 결판이 났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거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엄청난 제목을 갖고 오셨는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DJ의 선곡 중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곡을 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지금 바로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신환 전 의원, 이정미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복귀를 했습니다. 두 분은 윤 총장의 귀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정미 의원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차피 이렇게 서로 이제 소송전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 직무배제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감찰위원회, 사실 이거는 이제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그리고 징계위원회 이 세 번의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직무배제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판단을 법원이 윤석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네.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일단 입었다고 봐야 되고요.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 직무배제 자체가 그 심대한 어떤 손해를 입혔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사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돼도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저는 또 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네.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또 축적해 나가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약간 좀 긴 싸움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이다. 네,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과정도 정치가 부재해서 결국엔 사법부의 판단을 떠넘기면서 입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윤석열 추미애 장관의 문제도 결국에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예. 이미 이제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명분 아래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직무배제 쪽으로 가면서 저는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과정에서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지리한 싸움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거기서 사실은 가처분 신청이나 아니면은 감찰위원회가 그런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뭐 쉽게 끝날 수 있었겠지만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 국민들의 눈에는 감찰위원회에서 물론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감찰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부분들, 또 법원의 판결문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그래서 네. 청와대가 결국에는 이제 기일을 2번이나 미뤄서 이제 10일 날로 연기됐잖아요. 징계위원회가. 예. 저는 뭐 굉장히 깊은 고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완전히 외통수에 지금 걸려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네, 지금 선곡 진검승부 지금 두 분의 토론 중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의 귀환, 깊어지는 야당의 고민입니다. 선곡은요. 일단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이남희 원곡 리쌍 리메이크의 울고 싶어라. 그리고 이정미 전 의원 미디께서는 역시 리쌍이 부른 떠나가지 못하는 여자,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이렇게 주셨으니까요. 혹시 지금 막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두 곡 중에 가장 적합한 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곡을 지금 바로 샵 8001번 문자로 혹은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가 일단 초점은요. 네.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의 귀환이긴 하지만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여당 쪽하고 싸우고 있다 보니까 여당 후보는 아니고요. 야당 쪽 후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월요일날 나오신 김기현 의원님도 그러셨지만 국민의힘에서 야당 후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이 곤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이 제가-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네, 저도 뭐 수차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집권당이 대통령이 임명한 현 검찰총장이 네. 야권의 대선 주자 1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예요. 저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그러게요. 제가 인사청문회를 직접 했던 사람으로서 네.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로 인식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야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 윤석열 총장이 무슨 뭐 당장 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뭐 언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거나 네. 그랬을 때의 그 공백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대선 주자 후보군들이 사실은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온통 추미애 윤석열에 뒤덮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호영 대표가 얘기한 검찰총장이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해라라고 하셨다가 네. 오늘 약간 톤을 바꾸셨어요. 네. 지금부터 정치할 계획을 가지고 직무를 행사한다는 공격을 받고 있으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분명히 밝히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물러서신 모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호영 대표도 공격을 받았죠. 예, 오히려 지금 야권의 대권 주자 1위에 오르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당내 지지자들한테 또다시 공격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러 그러느냐 이런 거죠. 예, 약간 톤 다운 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저는 뭐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을 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란이 벌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차라리 그러니까는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스스로 손들고 나와서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네. 우리가 지금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임기 보장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리가 디펜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윤석열 총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예. 그 명분 속에는 그렇다면 그것이 앞뒤가 맞으려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는 뭐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정미 전 의원님, 정의당은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의당은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죠? 정의당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고 질문하신다면 네. 그 영향이 예.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강하지는 말씀을 않다.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단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네. 정의당도 또 새롭게 다시 지난 총선에 패배를 딛고 우리를 추스려서 예. 대선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는 것은 필요한데 예. 확실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는 국민의 힘에 대한 그 지지는 아니다. 지지는 그렇기 아니다.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힘의 후보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은 네. 좀 분명한 것 같고 예. 소위 지난번 촛불 이후에 정통적인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금 더 합리적인 어떤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네. 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 윤석열로 모여지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 국민의힘의 어떤 주요 대선 주자로 가서 그 안에서 당을 어떻게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나 네.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네. 대선 후보로서의 앞으로 1년 이상 남은 이 대선 후보로서의 지속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지 않나 지금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반발층이 예. 결집한 것이지 이후에 미래 권력을 윤석열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지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현재 보수로서는 이렇게
아직 더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제3의 어떤 대안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징표로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 징표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 뭐냐면 그런데 지금 뭐 이따가 다시 보긴 하겠지만 지지율 중에서 현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 중 진보층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의당으로 안 간단 말이죠. 네. 그리고 추윤 갈등 속에 정의당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정의당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방금만 할 때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정의당의 입장은 뭐고 목소리는 무엇이냐? 이 네. 부분은 갈등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고민이? 뭐 현재 지도부 안에서는 정의당 예. 지도부 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뭐 입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판이 딱 어떻게 돼 있냐면 윤석열 편이냐, 네. 추미애 편이냐, 편이냐. 이런 극단적인 의견들만 표출되고 아하.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정의당의 목소리가 잘 가닿지 않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네. 진보층 안에서의 실망층들을 정의당이 대변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지금도 네. 오늘부터 국회 안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것을 예. 국회 안에서 관철시키고 좀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에 아하. 신경 좀 쓰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농성에 돌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의당의 어떤 역할들을 더 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층을 좀 분석해 보면 예. 기본적으로 과거 진보 진영에 있다가 여러 가지 공정이나 아니면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억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중성들로 인해서 이탈한 세력, 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적절한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거기에 예. 대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발광한다기보다는 네. 때려서 반사되는 발광에 의해서 대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실제로 나중에 그런 윤석열이 정치권에 만약에 들어와서 한다고 했을 때 예.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예. 단순히 그냥 지금의 여론조사상의 대권주자 1위라는 것이 저는 그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예. 또 그것은 하나의 신기루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기루가 거치고 난 뒤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의 설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거나 좀 커질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안 보인다는 얘기가 그래서 많거든요. 고민이 큰 거죠. 야당으로서는 네. 저는 뭐 이것이 워낙 세게 덮어버렸고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벌써 선언하거나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존재감이 없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후보들의 고민 또 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야당의 고민들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냥 웃고 있을 수는 없는 네. 울고 싶은 심정이다. 울고 역시 울고 싶어라로 또 예. 귀결이 됐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요. 박미란님, 미디에 한 표. 정말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네요. 저와 남편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남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십니까, 박미란님? 6932님, 울고 싶어라에 한 표 던져요. 요즘 진짜 울고 싶어요. 돈 벌기 힘들고 참 여러모로 울고 싶네요. 1607님, 히앗. 오늘 선곡은 불수능 수준입니다. 두 곡 다 현실에 딱입니다. 여기 선곡 맛집이군요. 두 분 다 합격을 하면 어떨지요? 아, 그건 곤란한데요. 0452님, 오늘 선곡은 두 분 다 기가 막히네요. 무승부? 오늘의 승자는요. 아직까지 우리가 무승부는 없었는데요. 0.5포인트로도 갈렸는데. 처음으로 두 분 다 이기셨습니다. 5대5 무승부. 축하드립니다. 9515님, 이 시간대 라디오를 드물게 듣는데요. 이정미 오신환 전 의원님의 코너 아주 끌리네요. 흥미롭습니다. 매주 챙겨 듣겠습니다. 정말 무승부 처음으로 나왔고요. 처음이에요. 아까 좀 이상했어요. 두 분 다 너무 선곡이 기가 막히셔서 야, 울고 싶어라. 아니 저 가수도 리쌍으로 통일됐고 네. 리쌍으로 통일됐고. 일상의 승리네요. 근데 뭐 추윤 갈등이나 여야도 이렇게 좀 한 번쯤은 이렇게 통일과 화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또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